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 저는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전달에 한번 또 같이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가람 선배님과 이렇게 같이 멤버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고 우선 이 주제는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주얼리 업체의 성공 사례에 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얼리 업종 광고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번에 그쵸. 준수 마케터님이 좀 주얼리 업종을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광고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 자체가 뭐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주얼리와 완전 상반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레퍼런스도 많이 있고 그래도 주얼리 업종을 현재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좀 꿀팁들을 광고주님들께 공유를 하고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 일단 오늘의 부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와 그리고 그 외의 배너 광고들 바이럴 마케팅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30분 이후부터는 이제 전화로 직접 탐당도 가능하시고 너무 수줍다 싶으시면은 뭐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물론 무방하니까 또 편하게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보시면 양옆에 이런 저희 배너가 있죠. 이것처럼 저희 전화번호와 내선번호와 그리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그 저희 주얼리 업종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의 검색 광고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일단 사실 주얼리 업종이라고 해서 뭐 엄청 다른 업종과 크게 다르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다른 업종과 좀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랑 바이럴 마케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준비를 해왔고 지금 김광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주얼리 혁명적 히트 칠 수 있는 특허 있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맞습니다. 이제 광고주님과 이렇게 함께 해서 혁명적인 그렇죠. 히트를 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도 뭐 특허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아직 특허 출원 전이시라고 지금 현재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같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김광우 만약에 대표님이시라면 저희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뭐 내선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컨설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왜 주얼리 업체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고의도 고객 접근인데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구매할 의도가 높은 고객들한테 저희가 접근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검색 광고 특성 자체가 검색을 해서 저희가 노출되는 광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검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가 검색에 대한 니즈가 구매를 위한 니즈가 있는 그런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그리고 높은 전환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 검색 광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파워링크도 있고 그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아니면 뭐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고 신제품 검색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수 마케터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을 많이 이용하실까요? 우선 그럼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금 관련된 주얼리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해당 업체는 제가 집행하기 전에는 파워링크에 70% 비중을 두고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 30%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구매로 전환이 이어지는 매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자면 파워링크 검색 광고보다는 바로 쇼핑 검색 광고에서 더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행을 한 이후부터는
파워링크에는 20%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에는 80%로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워링크를 현재 집행을 할 때는 육안적으로 브랜드가 보이는 정도로만 이제 세팅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요즘 4월 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맞아요. 현재 이제 겨울에 입었던 그런 두꺼운 외투들은 벗어 던지고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손목이나 뭐 손 이런 목에 관된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그 주얼리 업체들을 많이 찾는 검색어가 이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관에서도 뭐 봄이나 여름 아니면 최근에 이제 화이트데이였으니까 그런 시즌성과 함께 잘 노출이 되는 그 키워드를 검색어를 저희가 등록을 했고, 그거에 따른 현재 그 전환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쇼핑 검색에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주얼리도 커머스 업종이다 보니까 네. 그 보통은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얼리 업종의 또 중요한 점은 이 재질이라거나 네. 뭐 어디 선물 이런 키워드로도 또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재질 뭐 99 이제 실버 925 맞아요,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만 또 특히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순금 이런 부분을 찾는 분들도 계셔서 그 쇼핑 검색 광고는 그 제목 그 노출용 상품명으로 이제 검색어가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당 그 노출용 상품명을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 구체적으로 네. 작성을 네. 하게 되면은 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전환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객단가가 있는 주얼리가 솔직히 조금 있잖아요. 뭐 실버라든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조금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객단가가 조금 있는데, 해당 제품의 왜 비싼지, 왜 우리 객단가는 다른 제품보다 조금 조금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런 노출용 상품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버 925에다가 네네. 일단 직접 만드세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네네. 디자인도 되게 키치하고 귀여운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사실 검색 그쵸, 광고는 막 엄청 막 구구절절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실버 100%를 사용하고 있고 네. 직접 만들고 주문 즉시 만든다 이런 네. 거를 조금 축약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클릭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하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전환까지 이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내부 컨디션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뭐 제품의 질이나 아니면 상품의 특성 같은 거를 잘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이 주얼리 업종 관련해서 구매를 할 때 왜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이 제품을 맞아요.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내부 컨디션인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기타적인 설명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설득을 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상세 페이지 구축 역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도 마케터이고 이제 대표님들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구점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저는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대표님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함께 네. 기획을 해 나가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조금 소상공인이나 갓 브랜딩을 시작해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말씀드릴 그 왜 검색 광고 주얼리 업체는 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시장 내 위치 확립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주얼리 시장에서 브랜드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명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제가 집행했던 방금 전과 같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금과 연관된 주얼리를 집행을 실제 지금 출시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 브랜딩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 자체를 모르니까 검색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쇼핑 검색을 통해서 일단은 주력 제품들을 먼저 상품을 노출시키자.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그거에 따른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서서히 따라오기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 제품 출시를 통해서 먼저 그 경쟁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업체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 우리 업체만 조금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준수 마케터님만의 방법이 조금 있으실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소재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정말 순금 반지를 출시를 한다고 하시면은 그 순금 반지와 관련된 썸네일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제목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모두가 흔한 그런 제품명을 구성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시즌성 키워드를 같이 삽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물 아니면 뭐 대인 관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연인, 커플, 부부, 신혼부부 등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넣어야 그거들은 부가적인 유입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저는 클릭률을 높이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쭉 말씀드린 게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네네. 주얼리 업체도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다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뭐 사실 뭐 JST나 뭐 이런 커다란 브랜드들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가 브랜드 검색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약당 비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한 이 정도의 검색량이 올라왔을 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다 보면은 검색량이 진짜 갑자기 엄청 오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직접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처음에 집행을 할 때는 한 7천 정도의 브랜드 검색량이 있었는데 지금 네. 한 13,000 정도 되거든요. 와, 한 달을 두 배 했는데 정도. 네, 네네네. 그 거의 2배로 뛰었죠. 그러니까 미리 한 3개월 정도 계약을 하시면 조금 더 그 그렇죠. 해당 그 계약 시점의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가 진짜 좋은 게 클릭률이 진짜 높아요. 한 네. 15%에서 저는 한 높으면 한 20%까지 나오는 것 같고 네. 클릭률 자체도 높은데 전환율도 기본적으로 40%에서 저는 한 높게 나오면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우리 제품에 너무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그쵸, 브랜딩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좀 바뀐 내용도 있어서 해당 내용은 이제 저희 같은 마케터들과 그쵸. 함께 하시면 해당 내용을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 받으실 수 있고 소재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렇지만 검색 광고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장점이 그쵸.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수님? 일단은 검색 광고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키워드 최적화의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오히려 고급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다이아몬드 반지 또는 뭐 목걸이를 예를 들면 커스텀 메이드 목걸이와 같이 좀 특정 키워드를 이제 검색어에 넣음으로써 광고를 집중하게 만들어 이제 타겟 고객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검색 광고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키워드 최적화 가능이라는 게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해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나는 순금 반지를 살 거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어떤 디자인이라거나 또 어떤 뭐 진짜 커스텀 메이드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수제 주얼리 뭐 네네. 이런 거를 따로 검색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검색량이 막 많지는 않아요. 네네.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정말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니즈 진짜로 검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입찰가도 낮지만 전환으로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색 광고의 장점은 이렇게 키워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의 100% 타겟팅이 가능하다이고 또 다른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명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광고 문구를 매력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파워링크 광고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네이버 뭐 쇼핑 검색 광고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뭐 홍보 문구를 넣거나 가격 링크, 서브 링크 등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광고 문구들을 그 광고 그 노출될 수 있는 소재들을 다 다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매체는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주얼리라는 문구를 통해서 조금 더 개인화된 경험을 그 소비자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닮은 주얼리는 네. 어떤 건가요? 뭐 커스텀인가요? 그렇죠. 이제 커스텀 제작도 가능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각인이 무료로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각인까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당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주얼리이다. 당신에 그러면 한해서 이 부분은 파워링크의 이야기일까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파워링크도 같이 이제 문구가 되어 있고 그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홍보 문구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아, 이렇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게 검색 광고는 여러 가지 확장 소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확장 소재를 적재적소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타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 또 이런 문구 활용 외에도 우리 제품은 또 많이 팔리고 리뷰도 많다 하면은 그 부분을 또 이용하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리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샀다, 평점이 좋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출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조금 괜찮나 보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 주얼리 자체가 뭐 네.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광고 문구, 매력적인 광고 문구 이런 것도 좋고 이런 데서는 일단 유입이 먼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제 리뷰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믿을만한 주얼리구나 하고서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조금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노출을 좀 적극적으로 시키셔야 검색 광고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비용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이제 저희가 주얼리 업체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품의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입찰가 역시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무분별하게 입찰가를 올려서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저희가 마진을 남긴다고 보통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마진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비효율적으로 입찰가를 너무 높여서 노출을 최상단에 하는데 그에 따른 클릭수가 안 되고 그리고 전환수가 안 된다면 현재는 그렇게 광고 집행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입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뭐 검색 광고 같은 거는 상단에 올리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쵸. 우리 제품은 5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제품들은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위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2만 원이고 3만 원인 제품이 먼저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쇼핑 검색 광고든 이제 파워링크든 한 번에 여러 가지 업체가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교가 가능한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객단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비싸거나 좀 오히려 너무 저렴해서 조금 뭔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조금 전략적으로 무조건 상위 노출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5만 원이면 그 위에는 8만 원, 그 밑에는 9만 원, 그 사이에 딱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좀 더 싸네. 같은 제품인 비슷한 제품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더 싸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팔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입찰 전략이 필요하고 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키워드를 저희가 직접 설정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노출용 상품명에 여러 가지 검색어가 걸려도 각각의 입찰가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순금 반지는 막 2,000원짜리 키워드인데 뭐 남자친구 선물 이 키워드는 좀 더 싸요. 막 1,000원짜리 키워드예요. 근데 같은 그룹에다가 같은 노출 상품명으로 넣어두면 2,000원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은 솔직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남자친구 선물 그 키워드로 전환이 일어났지만 2,000원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광고비 누수가 일어났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룹 관리가 그렇죠.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단위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를 또 한 그룹에 같은 소재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소재를 또 다양한 노출형 상품명으로 노출을 시켜서 입찰가를 각각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을 여러 개 파셔서 여기에 소재를 다 넣으신 다음에 노출형 상품명을 다 다르게 하고 그거를 이제 해당 키워드, 특정 키워드로만 이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제일 키워드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죠. 그쵸. 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나는 못하겠다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관을 한 후에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모든 제품을 그냥 노출용 상품용 없이 그냥 한 그룹에 다 넣으시고 막 2,000원, 네, 막 맞아요. 2,500원에 그냥 맞아요.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게 효율이 솔직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물론 훨씬 좀 뭐 속도가 느리더라도 로아스 네. 개선이 될 수 있고 네. 뭐 입찰가도 조금씩 떨어뜨릴 수 있지만 네. 근데 대표님들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하시고 또 너무 귀찮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뭐 저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해당 사례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그 한번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뭐 순금 팔찌에 관한 제품이었는데 뭐 손목 시계나 아니면 그 외 부가적인 것들에 대한 광고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키워드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좀 무분별하게 그 시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무분별한 좀 광고 미 소진을 막을 수 있었던 그 사례가 하나도 있었고 또 다른 단점을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전략이죠. 단점 전략. 단점 전략을 말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큰일 나죠. 최소화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도 가능한 A/B 테스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광고 문구와 그리고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A/B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인 그런 광고 소재를 선택을 해서 그 광고에 대해 이제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검색 광고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검색 광고보다는 네트워크 이제 배너 광고에 좀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네트워크 배너 광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쵸, 그쵸. 배너 광고가 해당이 되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배너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배너 광고에 대해서 물론 많이들 이용을 하시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크게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네. 근데 왜 주얼리 업종에서 배너 광고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주얼리 업종 자체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인지가 돼야 되고 좀 노출이 되고 많이들 사용을 하는 그런 용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메타와 그리고 그 외 배너 광고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하기 위함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속적인 노출을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브랜드 인지도를 좀 증대하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이고 또 다른 매력으로는 이제 시각적인 매력을 저희가 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맞아요. 그 이유가 그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지면을 차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스타 메타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한다 하면은 그 핸드폰의 한 지면을 저희가 다 차지를 할 수 있잖아요.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색 광고보다는 또 사람들한테 노출 자체도 잘 될 뿐더러 또 직관적인 소재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클릭수 역시 좀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맞아요. 이게 검색 광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업체 검색을 했을 때 내 업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가지 업체가 한꺼번에 나오고 네. 소비자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 비교를 하게 되죠. 네. 근데 메타 광고든 아무튼 뭐 다른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체만 딱 공개가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괜찮네 하면서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시각적인 매력 어필 뭐 이런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에도 있지만 네. 또 타겟팅이 네. 구체적으로 가능을 하잖아요. 또 네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리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이탈된 사람한테 다시 리타겟팅을 한다거나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네. 뭐 그러니까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검색을 한다면 이제 배너 광고는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주얼리를 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이게 갑자기 보여준다. 그러면은 왠지 좀 사고 싶어져.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는 인바운드고 이제 배너 광고는 아웃바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주얼리 같은 거는 이제 시각적 매력 어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얼리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착용을 하고 어떤 패션에 어떤 게 어울린다.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미지적인 네. 배너 광고가 훨씬 더 그렇죠.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실제로 검색 광고는 정말 조금 집행하시고 메타 광고만 하시는데 뭐 잘 팔리시는 분들도 많고 준수 마케터님도 사실 배너 광고 많이 집행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네네. 현재 저도 배너 광고를 뭐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메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형식도 가능하고 이제 동영상 형식도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섞어서 광고 출시하는 그 컬렉션 형태도 이제 유출되는 형태도 정말 다양한데 우선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직관적인 소재가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그 체류 시간이나 그런 머무는 시간들 아니면 클릭하는 비율을 보면 역시 동영상 소재 또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도 노출이 되고 영상으로도 저희가 어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영상 소재도 함께 활용을 하는 것을 꼭 한 번씩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수 마케터님은 그러면 요새는 어떤 소재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셔서 조금 효율이 좋으셨나요? 최근에는? 일단은 확실히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후기성 소재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그리고 클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제품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신뢰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후기성 소재를 사용을 해서 뭐 리뷰 수를 좀 더 강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리뷰를 달았던 그 고객에게 말을 조금 빌려서 저희가 소재를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후기성 소재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배너는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후기성 소재도 좋지만 저는 남성분들한테 제일 수고가 됐던 거는 네네. 할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인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좀 쇼핑에 있어서 인터넷 쇼핑에 있어서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좀 크대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할인한다 하면 바로 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혹합니다. 네, 일단 혹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인율을 완전 크게 써놓는 거죠. 아니면은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됐다. 이런 소재를 또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의외로 효율이 좋아요. 제가 남자분들은 네. 단순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놀랍죠? 단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할인을 확실히 강조하는 것이 맞아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또 완전 강력한 소구점이 될 수 있죠. 이 할인한데 이건 사야 돼라는 이건 사야 돼.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있을 때문에 거기 때문에 좀 배너 광고를 하고 제 사례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저희는 메타만 얘기를 했는데 ADN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DN 자체가 이제 제휴지면도 많고 노출되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N 측도 이제 많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ADN의 이제 장점으로는 다양한 사이즈로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배너 광고가 노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어떤 포인트에 강조를 할 것인지도 저희가 이제 노출이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사실 메타도 그렇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검색 광고는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입찰가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싼 경우에는 막 10,000원대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아마 배너 광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0원대로 하실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커버라고 해서 이제 네. 제휴지면에 들어가서 제휴지면을 이탈할 때 네. 이제 우리의 홈페이지 다시 한번 팝업 시켜주는 거죠. 음. 그런 거는 이제 클릭률이 한 90%대로 진짜 높거든요. 네. 사람들이 의외로 그쵸. 많이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근데 그거는 한 15원? 20원대로 이용이 맞습니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만큼 솔직히 유입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유리하잖아요. 네. 특히 좀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브랜딩이 좀 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입이 최대한 많이 될수록 유리한데 ADN은
ADN 같은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는 저렴한 CPC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훨씬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광고도 메타 광고 이거 인스타그램에 하는 건데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막 저렴하게 시작을 그쵸.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효율을 못 보실 수가 있어요. 뭐 3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난 300만 원 벌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저도 여기서 일을 안 하고 그쵸 그쵸. 돈 복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네네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검색 광고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CPC고 네. 그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주얼리를 많이 구입하시는 2030 또 더 넘어가서 한 40대까지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소구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CPC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타겟층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그게 또 시각적으로 굉장한 그 소구가 있다. 이게 배너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이게 배너 광고를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재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만들 때 어떤 소구점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기획도 조금 하셔야 되고, 뭐 네. 이미지, 단일 이미지, 또 슬라이드, 컬렉션 같은 다양한 소재 방식을 활용해서 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보시는 것도 좋고, 또 타겟팅도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생각을 네.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배너 광고도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점도 역시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말씀 좀 드리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주기적인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배너 광고의 특성상 이게 지속적으로 한 가지 광고로만 노출이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서 피로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광고 자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적정 기간까지만 광고 노출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해당 어느 정도부터 좀 떨어지는 기미가 보인다. 그럴 때는 또 주기적으로 소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광고 소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맞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엄청 귀찮은 그쵸, 작업이에요. 귀찮은 작업이죠. 그냥 올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왜 갑자기 효율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사실 이 효율을 측정하는 기준도 사실 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 돈 후에 교체를 그쵸.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또 왜 이렇게 안 돼요? 빨리 교체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저는 최소한 2주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메타 광고로 정말 진정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은 네.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려요. 거짓말을 하면은 안 네.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단점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장점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이렇게 메타나 ADN을 집행을 권유드린 이유는 또 다른 좀 유입 경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확실히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강력한 소재를 제작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거에 따른 홈페이지 유입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의 유입 경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메타와 ADN을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이 유입 경로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도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거기서 나는 이거 살 거야 하고 바로 거기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보통은 백화점을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백화점에 있는 지하상가를 쭉 둘러보고, 이거 마음에 들고 저거 마음에 들고 이거 마음에 들어 하고 또 둘러보면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고도,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 경로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광고를 직접 운영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시면 좀 더 유입 경로는 늘어나고, 우리의 노출도도 늘어나고, 그만큼 유입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면 확실히 전환이 될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안젤라 KO님께서 혹시 메타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보려면 금액적인 면은 보통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할까요? 금액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업종의 특성상 너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주얼리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럼 주얼리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말 최소는 100을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어요. 정말 최소가 100인 거고요. 그 이상을 저희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금액적인 왜 100 네네. 네네, 주얼리 맞으시군요. 네, 그 100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그 주얼리 업종에 관련해서도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많이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금액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또한 저희가 그 뭐 소재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광고를 집행할 건지 또 어떤 형식으로 집행을 할 건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뭐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뭐 안젤라 코님께서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따가 저희가 아무래도 30분 지났으니까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는 대로 보통은 월 네. 단위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세 달에 30이면 뭐 거의 한 달에 그렇죠. 33만 원이죠. 네. 근데 사실 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게 효율이 좋은지에 따라서 그쪽으로 조금 그 자금이 조금 더 많이 설정되고 그런 식으로 좀 머신러닝이 돌아가는데 네. 아무래도 한 달에 30만 원 이 정도로 돌리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소재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소재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광고는 소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30만 원을 썼는데 소재를 10개를 쓰면 한 개에 뭐 3,000원 이런 식으로밖에 활용이 불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3,000원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확률이 훨씬 적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우시면 소액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메타 광고를 하시기에 뭐 100만 원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아예 이렇게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조금 다른 방면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100만 원을 저희가 왜 100만 원을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초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한 후에 저희가 광고 데이터를 쌓아야 그 후에는 맞아요. 이제 오히려 광고 그 비를 줄이면서 좀 더 그 효율이 좋았던 소재를 가지고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거기에만 예산을 집중로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좀 실험적인 정신으로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한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 얘기를 했는데 또 네. 바이럴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그냥 뭐 바이럴 뭐 기자단, 체험단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인플루언서 네. 분들한테 협찬을 해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그 사진을 남기시잖아요. 네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 사진을 남기시잖아요. 네. 그 사진을 2차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그거를 뭐 우리 이제 상세 페이지에 녹인다거나 아니면 광고 소재로 다시 활용을 한다거나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광고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좀 검색을 할 때 이런 뭐 네이버도 되고 유튜브 되고 바이럴도 다 여러 군데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동시다발적으로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튼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제일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이럴 마케팅은 사실 후기 같은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러니까 뭐 고무장갑 이런 거는 뭐 후기를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사실 주얼리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체형에 맞는 사람이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엄청 예쁜 모델이 네. 이러고 엄청 예쁘게 막 엄청 멋있는 척을 하면서 찍혀 그쵸, 있는데 그쵸. 나랑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나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경우도 많고 또 이 사람이 썼으니까 왠지 신뢰가 간다 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신뢰도를 확보하기 좋고 이런 후기 같은 것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면서 좀 네. 어필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되어서 오늘 그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주얼리 업체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이유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으며,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후에 이렇게 뭐 안젤라 코님이나 아니면 그 김광호님처럼 이런 뭐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뭐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관련해서 좀 보시면서 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양옆에 있는 번호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데서 여쭤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모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업체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략,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꼭 저희랑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무료로 다 이야기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좀 뜨거웠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주얼리 업종 광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슬슬 진짜 봄이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슬슬 꽃도 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쁜 주얼리 착용하시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과 꽃구경 다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당 멘트로 인해서 제가 살짝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안 오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계신가요? 쓸쓸한 솔로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연락은 주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광고 관련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또 내일도 라이브 일정이 있어요. 내일도 10시에 라이브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은 애견용품 관련된 라이브니까 또 애견 업종 관련된 그 대표님들은 많이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이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의 이가람 마케터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